여러 가지 미분법 봅시다. 여러 가지 미분법 보면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시작에 흐름을 이렇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좋아. x의 n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얘를 미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지. 수투 때 어떻게 하냐면 n 앞으로 뺀 다음에 차수를 이렇게 하나 줄여. 이렇게 해가지고 미분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n이 뭐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지? n이 자연수일 때만 사실 그렇게 했었지, 그지? 뭐 예를 들자면 2x x 제곱을 미분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앞으로 빼내고 x의 1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x의 1승이라는 놈을 미분하면 1 앞으로 빼고 x의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1이랑 같은 값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단 자연수일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미분법이 성립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xn에 대한 이 미분법을 지금 n이 자연수일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자연수보다 좀 더 넓은 범위가 어디지? 정수인데 이 정수 범위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밝힐 거고 그 다음에 정수보다 더 넓은 범위가 유리수인데 이 유리수에서도 역시 성립한다라는 걸 밝힐 거고 마지막에는 실수 범위에서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밝히는 게 목표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여러 가지 미분법이 얘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미분법들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될 거라고? 이 미분법이 단순히 n이 자연수일 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에도 다 된다는 거야. 그렇다는 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너희 긁고 있니? 되게 시원해하는 표정이야. 일단 봅시다.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되는 거라고 관찰을 해볼 건데 처음에 일단 정수로 확장을 시킬 거거든? 정수로 확장을 시킬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몫의 미분법이야. 몫의 미분법. 몫의 미분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분수꼴로 되어 있는 거 있지? 분수꼴로 되어 있는 놈들을 미분하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얘부터 한번 해볼 거야. fx분의 1이라고 만약에 정의되어 있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얘를 선생님이 미분을 한번 해볼 거거든? 미분 어떻게 할 거냐면 당연히 미분 정의를 써가지고 미분을 한번 해보겠지, 이제?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 얘를 gx라고 합시다. gx를 fx분의 1로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이 gx를 미분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미분 정의에 대해서 g의 x 플러스 h 빼기 g x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델타 y를 만들어주고 밑에 x 플러스 h에서 x 뺀 거니까 h 이렇게 만들어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x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길이가 나오게 되겠지. 이게 g 프라임 x가 될 거라는 거고 얘가 fx분의 1을 미분한 놈이 될 거라는 거지. 이건 이제 이번에 한 번만 하는 거야. 해볼게. x 플러스 h를 여기다 넣으면 f의 x 플러스 h 분의 1 됐고 빼기 x 넣으면 fx 분의 1 이렇게 된 거고 밑에 x 플러스 h니까 h 이렇게 그대로 써주는 거지. 이 상태에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건데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면 분모를 먼저 통분시킬 거거든. 그러면 fx에다가 f의 x 플러스 h가 이렇게 곱해질 거고 위에다가 여기다 fx 여기다 fx 플러스 h 올리겠지. 이해해? 통분하는 거 지금? 그럼 fx 빼기 fx 플러스 h 이렇게 정리가 되고 밑에 h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좀 더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h 이렇게 쓸 거고 fx 빼기 fx 플러스 h라고 쓰지 말고 fx 플러스 h 빼기 fx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부호만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안 쓴 게 얘잖아. 얘를 그냥 여기다 쓸게. fx f의 x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생각했는데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요거랑 요거만 생각을 해봐. 요게 어디서 많이 본 미분 정의지, 그치?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f'x잖아.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9호에 f'x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 h가 0으로 가도 fx고 얘가 h가 0으로 가면 fx지. fx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두 개 분모에 곱해져 있는 거라서 fx의 전체 제곱이 분모에 있는 상태다라고 정리가 된 거지.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낸 게 뭐냐면 fx분의 1의 분수꼴이지. 분수꼴을 미분을 했더니 이와 같은 식으로 미분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어떻게 하냐? 일단 마이너스 9가 살아있어. 그 다음에 밑에는 원래 함수를 제곱해가지고 써. 그 다음 위에다가는 원래 fx라는 함수를 미분한 함수를 써.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되더라 이렇게 지금 된 거야. 괜찮지? 근데 이 몫의 미분법이 얘를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시켜줘. 어떻게 확장되는지 봐봐. x의 마이너스 1이라는 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던 거는 x 2, 1 자연수만 봤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로 지금 확장이 됐지. 마이너스 1은 정수잖아, 정수.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미분법을 활용해서 얘를 미분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미분이 되겠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1에서 하나 줄어들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2잖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지만 밝히면 되는데 그걸 누구 통해서 밝히겠다는 거야? 몫의 미분법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거지? x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건 사실 어떤 함수야? x분의 1이니까 정확히 분수꼴이지. 그래서 얘를 미분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미분 어떻게 한다고? 얘를 어떻게 해? 제곱. 그 다음 위에를 뭐 쓴다고? 얘 자체를 미분하는 거. 1.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되거든. 이게 지금 몫의 미분법을 배운 거였단 말이야? 근데 얘랑 얘가 정확히 어때? 이게 뭐야? 2가 아니라 마이너스이다. 마이너스이다. 얘랑 얘가 정확히 결과를 주면 어떤 거야?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그래서 몫의 미분법을 통해서 얘를 미분을 해보니까 원래 우리가 이 다항함수 미분하듯이 얘를 미분해도 똑같이 통하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정수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1만 들어온 게 아니라 마이너스 2, 3 다 통한다라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누가 빠졌냐면 x가 0일 때가 살짝 빠졌거든. 정수에는 누가 들어가? 0이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관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돼. 첫 번째는 x의 0승이라는 거는 무슨 수란 뜻이야? 상수란 뜻이지. 상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냥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0이 된다라고 정리가 된다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미분법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차수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미분을 하면 하나 준다라는 관점이거든. 미분을 하면 차수가 하나 줄어요라는 관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1차는 줄어서 뭐가 됐어? 상수가 됐잖아. 그럼 여러분들 x의 0승은 애초에 얘 자체가 상수지. 상수. 그럼 상수에서 차수가 하나 줄면 누가 돼야 돼? x의 몇 승이 돼야 돼? x의 0승에서 차수가 하나 줄면 x 마이너스 1승이 돼야 하잖아. 근데 그게 x분의 1이지. x분의 1. 근데 그 x분의 1이 되는 걸 우리가 하나 찾아놨어. 그게 누구였지? ln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x분의 1이 된다. 어쨌든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놈은 따로 하나 찾아놨다는 거야. 그래서 0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요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정수분으로 어쨌든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지. 알겠지? 누굴 통해서? 몫의 미분법을 통해서. 자, 여기 다시 몫의 미분법을 좀 더 추가로 공부를 할 건데 어떤 형태를 공부할 거냐면 이번에는 분모에만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분자에도 같이 함수가 있는 형태의 진짜 제대로 된 분수꼴이지.
요 형태의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사실 fx분의 gx라는 건 gx랑 누구의 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fx분의 1의 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럼 우리가 수투 때 배웠던 두 함수의 곱의 미분을 적용시키는 거야. 곱의 미분. 곱의 미분 하려면 여기 있는 거 먼저 한번 미분을 하지? 그러면 g'x가 이렇게 나와. 얘는 그대로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fx 이렇게 쓰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그대로 써. 얘를 그대로 써.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야 되지?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 자체를 제곱한 거를 밑에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누구 쓴다고? 얘를 미분한 걸 쓴다고. 이렇게. 그리고 앞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 9가 붙더라. 이렇게 된 게 fx분의 1 자체를 지금 미분한 거지. 그치? 이상하지? 통분시켜보자. 그러면 식이 더 예뻐져. fx의 전체 제곱이잖아? 통분을 시키면 그럼 여기 위에다가 뭐 하나 갖다 대면 돼? fx를 하나 갖다 대면 되는 건데 여기다 fx 이렇게 하나 갖다 대고 마이너스 9에다가 gx에다가 f'x 이렇게 된 거잖아. 얘를 보니까 마치 우리가 수투 때 배웠던 곱의 미분이랑 좀 어때? 비슷하지 않아? 하나 미분하고 하나 그대로 쓰고 하나 그대로 두고 하나 미분하고 비슷하지? 근데 가운데가 부호가 뭘로 바뀌었어? 이것만 달라진 거고 또 분모에 fx의 제곱이 있다는 것만 조금 달라진 거지. 알겠지? 그래서 분수꼴의 미분은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익숙해지겠지, 그치? 주의해야 될 거 항상 분자에 있는 놈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분자에 있는 놈을 먼저 미분해야 돼. 곱의 미분법처럼 하더라도. 알겠지? 여기 주의사항입니다. 자, 일단 요거를 가지고 연습을 이제 해볼 건데 그 첫 번째 연습을 누구를 할 거냐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미분에서 누구랑 누구를 배웠지? 사인이랑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코사인 x. 코사인 미분하면 이걸 공부했잖아. 이 사람들이 누구랑 배웠어? 탄젠트를 안 배웠지, 그지? 탄젠트를 미분 지금 해볼 겁니다. 탄젠트 미분을 왜 할 수 있게 되었냐면 탄젠트 x는 코사인 x 분의 사인 x이기 때문에 무슨 꼴이야? 분수꼴이야. 그래서 분수꼴의 미분법을 지금 배웠기 때문에 얘를 이제 미분할 수 있게 된 거지. 자, 그럼 얘를 미분해보자. 미분해보자. 잘해. 한번 처음에 할 때 잘하면 계속 잘해. 자, 일단 요걸 어떻게 해? 제곱해가지고 그냥 일단 써버려. 일단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써버려. 그 다음에 이렇게 싸고. 곱의 미분처럼 생각하면 된다 했지? 얘를 먼저 미분해.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 x. 그 다음 얘는 그대로 둬야겠지? 그대로. 가운데 뭐 빼기. 이번엔 얘를 그대로 둬. 그러면 사인 x. 됐고, 그 다음 얘를 미분해. 그럼 여기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코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더하면 몇이야? 1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고 얘를 시컨트로 표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이렇게 된 거지. 괜찮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신다라는 게 아니라 외우라고. 탄젠트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컨트 제곱 x가 이건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걸 했으니까 누구도 다 할 수 있겠어. 코시컨트 x도 미분할 수가 있겠지. 또 누구도 할 수 있겠어. 시컨트 x도 미분할 수 있겠지. 왜냐면 코시컨트 x가 사인의 역수니까 사인 x분의 1이잖아. 얘도 무슨 꼴? 분수꼴이니까. 그럼 얘도 분수꼴의 미분법을 써서 이제 미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시컨트 x도 마찬가지로 얘가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얘가 분수꼴인데 분수꼴의 미분법을 배웠으니 얘도 이제 미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도 할 수 있겠어? 코탄젠트 x도 역시 미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뭐 미분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보지는 않을 거고 각각의 사실 뭐 코탄젠트랑 세컨트랑 코시컨트는 막 많이 나오지 않거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막 외운다라고 하면은 같이 외우면 됩니다. 일단 정리를 해줄게. 이거 일단 지우고 보자 다시. 자,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 탄젠트 x.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이걸 밝힌 거야 지금. 나머지 그냥 외우면 돼. 그 다음 코탄젠트 x.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고 시컨트의 역수가 누구야? 시컨트의 역수가 코시컨트라서 코시컨트 제곱의 x 마이너스 붙고 그 다음에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가 나오면서 탄젠트도 같이 나와. 잡스럽지. 그 다음에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찬가지로 코시컨트 x가 나와.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가 누구야? 코탄젠트가 나와.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는 뭐 외우실 거면 외우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 외울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외울 거면 직접 코탄젠트 x를 어떻게 써야 돼? sin x분의 코사인 x로 써가지고 무슨 미분법을 하면 돼? 목셈 미분법을 그대로 진행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무조건 알아야 돼. 무조건 알아야 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삼각함수의 미분, 도함수까지 모두 다 알았고 그 다음에 x의 n꼴을 미분하는 요 미분 테크닉이 n의 값이 정수가 되더라도 통하는 답까지를 일단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지고 연습 좀 해볼게요. 그 오늘이랑 내일까지 해가지고 이걸 계속 수업을 할 건데 여러분들 그 뒤에 그 B단계 그 유형 문제풀이가 있잖아. 거기는 안 하려고. 거긴 안 하고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있지. 여기만 같이 할 거고 태경이 선생님이 뒤에 따로 봐줄게. 그리고 너네들은 내가 나중에 이걸 숙제로 내줄게. 자, 일단 정수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저희 기본 문제들 한번 볼까? 연습해보자. 거기 492번 봐봐. 492번. y는 x-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일단 분수꼴이잖아? 분수꼴?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한다고? 밑에 거를 제곱해가지고 일단 밑에 써버려. 그 다음에 x-3 자체를 미분해. 그럼 몇이야? 1이지. 1 쓰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하자는 거지. 이게 목셈 미분법. 이게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493번 보자. 493번 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를 목셈 미분법으로 미분을 해보면 일단 밑에 있는 거 제곱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을 일단 써버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자체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분자에 써주고 마이너스 5를 붙일 건데 얘랑 만나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괜찮아? 그 다음에 494번 봅시다. 494번 보면 y는 2의 x에 플러스 4분의 1 되어 있는데 자 미분할 거야. 자 일단은 2의 x에 플러스 4의 제곱을 일단 이렇게 적어줘. 그 다음에 위에다가 2의 x 플러스 4 자체를 미분한 거니까 뭐가 돼? 2의 x가 될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다 보면은 어차피 앞에 거 미분하는 게 계속 훈련이 돼. 그 다음에 495번 보자. 자, y는 3x-2 그리고 위에는 x 플러스 1 되어 있지. 자, 이거는 분모랑 분자에 모두 함수가 있는 경우잖아.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곱셈 미분법이랑 비슷하게 할 건데 일단 밑에다 뭘 따르라고? 3x-2의 제곱을 일단 깔고 시작하는 거야. 깔고 그 다음에
한 놈 미분 한 놈 그대로, 한 놈 미분 한 놈 그대로 이렇게 할 거지. 근데 그 시작을 누구부터 하라고? 분자부터 하라고. 그럼 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1이니까 그대로 두고 얘 쓰는 거야.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거고 가운데 고 마이너스. 이번에는 x 플러스 1을 그대로 쓰고 뒤에 놈을 미분해. 그럼 뒤에 놈 미분한 게 3 이렇게 되겠지. 정리해 주면 돼. 3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위에 3x인데 이게 없어져.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랑 만난 거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지, 그지? 요게 정확한 분수꼴의 미분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496번 봅시다. 자, 496번 보면 y는 x분의 lnx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분수꼴로 정의된 함수니까 미분을 한번 해보면 자, y 프라임 일단 어떻게 하라고? 밑에 있는 걸 제곱을 해가지고 일단 분모해 주라고. 풀려나올 수밖에 없어. 얘 먼저 시작할 거야.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지. 얘 그대로 써. x라고 쓰는 거지. 가운데 마이너스 뭐야? 이번엔 lnx를 그대로 써.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얘를 미분하고 1 이렇게 된 거지. 정리해주면 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lnx지. 그러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x 이렇게 써주면 얘가 제 도함수가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497번 보자. 497번. 자,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 1 플러스 코사인 x. 공간을 좀 잘못 잡았어? 자신이 없는데? 일로 옵시다. 일로.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x를 일단 어떻게 하라고? 제곱해가지고 밑에 깔아. 깐 다음에 얘부터 시작이야. 자, 얘 먼저 미분해보면 어떻게 되지? 들어보려고 한번 들어보려고. 얘 미분하면 사인 x지 여러분들. 사인 x? 사인 x?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써.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x 가운데 부호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이번엔 얘를 그대로 써. 1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는 얘를 미분해. 얘 미분하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인 x지? 그럼 사인 x 여기 곱할 거야. 마이너스는 여기 가서 플러스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정리해주면 밑에 1 플러스 코사인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있는 상태에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사인 x잖아. 그 다음에 여기 사인 x랑 여기 1이랑 곱해주면 또 사인 x지. 그러니까 사인 x가 몇 개인 거야? 2개 일단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사인 x랑 여기 코사인 x 곱하면 사인 x 코사인 x지. 여기 사인 x랑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x랑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지. 둘이 만나면 없어져. 괜찮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1 플러스 코사인 x의 전체 제곱분의 2 사인 x라고 해주면 497번의 미분 도함수가 된다.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가 몫의 미분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502번 보자. 502번. 자, 502번 보면은 y는 탄젠트 x에다가 더하기 2 코탄젠트 x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자, 탄젠트 미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시컨트의 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컨트의 역수인 코시컨트의 제곱 x가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미분이 된다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런 걸 외울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직접 사인 코사인을 써서 몫의 미분법으로 미분을 진행하면 된다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503번 봅시다. 자, y는 시컨트 x에 그 다음에 코시컨트 x 이렇게 된 거지? 자, 미분해 봅시다. 시컨트 x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컨트 그대로 복제된 다음에 탄젠트 나오고, 그 다음 코시컨트 미분하면은 코시컨트 그대로 나오고 코탄젠트 나온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504번 봅시다. 504번. 자, y는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그럼 여러분 이거는
시컨트 x 하나, 탄젠트 x 하나, 곱의 미분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곱의 미분? 응, 해보자. 그럼 시컨트 미분하면 어떻게 돼? 시컨트 x에 탄젠트 x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 그대로 쓰면 되지. 탄젠트 x 플러스 이번엔 시컨트 x를 그대로 써. 시컨트 x 그대로 쓰고 탄젠트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건 알아야 돼. 시컨트에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지. 묶어서 정리해 줄 건데 여기 시컨트랑 여기 시컨트 하나씩만 일단 묶어주면 시컨트 x로 일단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 제곱 x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시컨트 제곱 x가 있지.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여기서 끝내도 상관 있을까 없을까? 딱히 상관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문자로 정리해준다 그러면 탄젠트를 시컨트로 바꿔주면 되겠지. 탄젠트를 시컨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주면 돼. 좋아. 거의 하늘에서 뭔가 아무튼 좋아. 시컨트 제곱 x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505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505번 보면 y는 탄젠트 x 분의 x 되어 있는데 삼각함수의 미분이면서 동시에 몫의 미분법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일단 몫의 미분법의 강점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제곱을 해가지고 일단 밑에 놔둬. 그 다음에 얘부터 시작이야. 얘 미분하면 1이지.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써. 그러면 탄젠트 x 써주면 되고 가운데 보고 뭐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x는 그대로 써.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지? 정리 그만합시다. 이 정도로 해주면 되지. 구해가지고 넣어주면은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게 삼각함수의 미분이야. 삼각함수의 미분이야. 그 다음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x의 n이라는 걸 미분하면 n의 x의 n-1이 되지 않냐라는 이 n 값을 어디까지 확장시켰다고? 정수까지 확장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걸 연습을 해볼 겁니다. 498번 봐봐. 498번. 자, y는 2에 x의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보니까 지수가 어떻게 됐어? 정수가 확장됐지. 그래봤자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y 프라임은 2는 그대로 있지. 마이너스 5가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떨어져.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하나 줄여. 그러면 어떻게 돼? x? 이렇게 쓴다는 거. 이게 그대로 룰이 적용되더라는 거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0에다가 x의 마이너스 6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x의 6승분의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499번 보자. 499번. 자, 499번 보면 y는 2의 x 제곱에 더하기 x의 마이너스 7 되어 있는데 우리 수트에서 공부했지만 이럴 경우에는 각 항을 따로따로 미분해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y 프라임 이렇게 해주면 얘는 4x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얘 마이너스 7 앞으로 떨어지지. 이 상태에서 차수 하나 줄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지? 마이너스 7 앞으로 떨어져. 너 하나 줄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지. 500번 봅시다. 500번 보면 y는 마이너스 x 3승분의 4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4에 x의 마이너스 3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 상태에서 미분을 진행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 앞으로 떨어지면 12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차수 하나 줄면 어떻게 돼? x의 마이너스 4니까 x 4제곱분의 12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치?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지막 501번. 자, 501번 보면 y는 x 4제곱 그 다음에 위에 x 6승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형태가 일단 무슨 꼴이야? 분수꼴이니까 몫의 미분법 써도 되겠지,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각항 자체를 약분시킬 수가 있어. 첫 번째 놈이 어떻게 돼? x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분해주면 y 프라임은 2x 내려오면 마이너스 4 내려오니까 플러스 8에다가 하나 줄면 x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미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 내가 조금은 익숙해졌지? 조금은. 여기까지 공부한 게 몫의 미분법이다.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인데 시작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수투에서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 합성함수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을 일단 스타트를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 이게 이제 F 함수고, 이게 G 함수인데, 이 F 함수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거냐면, 시간과 분의 관계를 설명할 거야. 시간과 분의 관계를 설명할 거야. 그 다음 여기 G라는 함수는 분과 초의 관계를 설명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운 그 합성함수의 미분을 써서 그대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 거지. x에서 f를 들어가. 그럼 뭐가 되겠어? 분으로 바뀌어. fx로 바뀌어. 분으로 바뀌어. 이 분이 다시 여기 초함수로 들어가. 그럼 뭘로 바뀌어? fx가 g에 들어갔다. 이렇게 된 거지. fx가 g에 들어갔다. 그럼 초로 바뀌어. 이렇게 지금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 미분 계수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야. 얘들아, 시간과 분은 어떤 미분 계수를 가질까? 시간이 이만큼 변하면 분은 얼마만큼 변할까? 시간이 이만큼 변하면 분은 얼마만큼 변할까? 말을 잘 못해서 그래? 시간이 이만큼 변하면 분은 얼마만큼 변할까? 언제나 비율은 똑같아. 그렇지 않아? 1시간 지나면 분은 어떻게 돼? 60분이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0.5시간이 지나면 몇 분이 지나겠어? 30분이잖아. 0.5시간이 지난다는 건 30분이 지난다는 뜻이잖아. 얘랑 비율이 어때?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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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오케이? 1시간이 지나면 몇 분이 지나는 거야? 이것도 1대 60. 이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조금 변해. 그때 분도 아주 조금 변하긴 하겠지. 하지만 그 비율은 어떨 것이다? 60일 거라는 거야. 6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지. f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야. 그걸 우리가 쓰기를 뭐라고 쓴 거야? f 프라임 x라고 이렇게 썼지. 그 값을 시간 분 초 개념으로 하면 얘는 60인 거야. 60.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분과 초는 어떤 관계에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1분이 지나면 60초가 지나는 거니까 얘랑 얘도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어? 60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gfx를 잘 들어야 돼. gfx를 fx에 대해서 미분하면, 즉 초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면? 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 미분 계수를 어떻게 쓴다는 거야? f 프라임 g 프라임 fx 이렇게 썼다는 거지. 이 값이 몇이라는 거야? 60이라는 거야.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알겠어. 시간이랑 분과의 관계 알겠어. 분과 초 사이의 관계? 알겠어. 그럼 시간과 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지. 시간과 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게 진짜 합성함수의 끝이지. 이제 마지막 합쳐진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f'x랑 여기 g'fx를 둘이 어떻게 했어? 곱했지. 60과 60을 곱한다는 얘기야. 그럼 360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1시간이 지나면 몇 초가 지난다는 거야? 3600초가 지난다는 얘기야. 이게 합성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지, 원리. 그래서 다시
보면 f'x 얘는 시간과 분 사이의 미분계수지. g'fx는 분과 초 사이의 미분계수고. 그럼 여러분들 내가 이제 기호를 쓰려고 하는데 기호를 쓸 수는 없고 f'x에다가 g'fx라고 쓰면 얘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미분계수인 거야? x와 얘 사이의 미분계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 걸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웬만하면 다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코사인의 제곱 x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미분 해볼까? 합성관계를 파악하면 되지. 자, x를 스타트로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x를 스타트로 해서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x로 들어가지. 그 다음 이게 다시 어디로 들어가?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x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랑 얘 사이의 미분계수가 어떻게 돼? 2 코사인 x에 마이너스 사인 x 거기에 빼기 2가 얘랑 얘 사이의 미분계수지. 얘랑 얘 사이의 미분계수는 2에다가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x 요게 얘랑 얘 사이의 미분계수지.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누구랑 누구 사이? 얘랑 얘 사이의 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지. 까지가 사실상 우리가 수트에서 이 공부를 한 내용이라는 거야.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표현 자체가 예쁘지 않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이렇게 볼게. 뭐 x라고 하고 y라고 하고 z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x, y, z. 똑같아요,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가 얘는 시간이고 얘는 분이고 그 다음 얘는 초가 될 거거든. 앞으로 기호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써야 돼. 여기 들어오면서 이걸 배우는 거야. 시간과 분 사이의 미분계수를 알고 싶어. 시간과 분 사이의 미분계수를 알고 싶지. 그러면 시간이 이만큼 변할 때 분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보면 되잖아. 그걸 식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읽기로는 위에서부터 읽어. dy, dx라고 읽습니다. dy, dx라고 읽을 건데 의미를 갖는 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 x가 조금 변했을 때 y는 얼마만큼 변하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뭐 깨달았어? 얘가 얘랑 얘 사이의 미분 계수가 되는 거지. 다시 누구랑 누구? 시간과 분 사이의 미분 계수가 된다는 거야. 이 표현이 왜 예쁜지를 보여줄게. 그럼 분과 초 사이의 미분 계수를 쓰려면 어떻게 쓰면 돼? dz, dy라고 써주면 우리가 딱 보고 안다는 거야. 아, y 변수랑 z 변수 사이에 미분 계수를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생각을 해봐. y랑 z가 서로 관련이 있는 변수일까 관련 없는 변수일까? 서로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관련이 있으니까 미분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x랑 y도 서로 관련이 있겠어 없겠어? 관련이 있겠지. 있으니까 미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x랑 y가 관련이 있고 y랑 z가 관련이 있으면 x랑 z도 관련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x랑 z도 미분이 뭔가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와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x와 z 사이의 미분계수를 쓰려면 어떻게 쓰면 돼? dz, dx라고 표현을 하면 x랑 z 이렇게 미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이런 약속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얘를 구하려면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곱하면 된다 했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실제 그렇진 않지만 여기는 dy랑 여기는 dy가 마치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약분이 되면 dx, dx가 그대로 남는다. 이 개념 자체가 되게 그럴싸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방식 자체가 매우 괜찮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미분을 표현할 때 계속해서 이제 이런 표현법으로 미분을 표현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잘 봅시다. 여기 밑에가 의미하는 건 뭐야, 여러분들? x의
대해서라는 뜻이지. x에 대해서. 그럼 여기는 누구를 미분하겠다는 거야? y를 미분하겠다는 거야. 표현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봐봐. 다 왔어요. 다 왔어. 이제 표현들 다 지우고 여기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이 y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너희한테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맨 처음 해야 되는 말이 뭐야? 다시. 얘들아, 2y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해야 되는 대답은 뭐야? 답 정해져 있어, 지금. 뭐야? 방금 이거를 공부한 의미를 알아야 돼. 얘들아, 2y제곱을 미분하면 4y.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대답은 누구에 대해서요? 라고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표현이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은 우리가 방금 배운 그 기호 있지? 그 기호는 매우 구체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y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누구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첫 번째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이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4y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지. 그치? 두 번째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지금 합성원에서 배운 거야. 지금 배운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x 변수에서 일단 어떤 변수로 변해야겠어? y 변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해 지금. 그러고 나서 y 변수에서 어디로 가야 돼? 2y제곱으로 가야 되는 이 합성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 x랑 y 사이에서의 미분계수를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 dy, dx라고 표현하겠지. 얘랑 얘 사이의 미분계수를 표현하면 4y 그렇게 표현이 되고 4y라고 미리 연산을 해서 표현이 되지. 그럼 얘랑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곱해야 얘랑 얘 사이의 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미분을 쓸 땐 여러분들이 dy, dx에다가 4y를 곱한 놈이야 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걸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요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여러분이 아는 거고 이 dx, dy, dx 뭐 이런 표현들을 써서 미분하는 거에 대한 합성관계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합성함수의 미분을 지금 왜 배운다고?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x의 n을 미분하면 n의 x에 좀만 힘내잖아요. n의 x에 n-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 n을 우리가 조금 전까지 어디까지 확장시켰지? 자연수에서 정수까지 확장시켰잖아. 정수에서 유리수까지 확장시키는 요 역할을 해주는 게 합성함수의 미분이야. 그걸 보여줄게. 누굴 미분하고 싶냐면 x에 간단하게 적을게. x에 2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들 2분의 1은 조금 전에 봤던 그 정수가 아니지. 자연수도 아니지. 그럼 얘를 어떻게 미분할 거냐 이렇게 된 건데 자, y는 x의 2분의 1 얘를 미분을 해볼게.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요? 뭐 세뇌시키는 거야.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처럼 얘를 미분할 거야 라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해서 x랑 y 사이의 미분계수 지금 구하고 싶은 상태지. 좌변 먼저 볼까? 좌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 미분계수를 뭐라고 표현하면 돼? dy dx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미안합니다. 우리가 얘가 지금 유리수잖아. 이건 미분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얘를 자연수로 바꿔줘야 돼.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자. 이렇게 2의 제곱을 해주자. 이렇게 y 제곱은 x의 1 이렇게 되겠지. 이건 우리가 미분할 수 있지. 자연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좌변 우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볼게. 자, 그럼 좌변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x에서 시작해서 일단 어디로 가야 돼? y로 간 다음에 y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 관계로 이해를 해야 돼. 나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그럼 x랑 y 사이에 필요한 미분계수가 누구야? dy, dx 이렇게 되는 거고 얘랑 얘 사이에 필요한 미분계수가 이 y가 되는 거지. 이 둘의 곱이 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좌변의 쓰기를 선생님 습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에다가 이 y 이렇게 써줄 거고 우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때? 너무 쉽잖아?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x에 대해서 y를 미분하는 걸 지금 구하고 싶지. 다시 선생님이 이거 지금 바꾸기 전식이 어떻게 돼? 이거잖아, 이거 그치?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dx, dy라는 값을 지금 구하고 싶은 상태야. 그럼 식을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겠어? dy, dx는 그대로 두고 2y만 어떻게 하면 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지. 됐지? 이러면 x랑 y 사이의 미분계수에 대해서 알아냈다는 건데 식이 x로 표현되는 게 예쁘니까 y가 x의 2분의 1승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y를 뭘로 바꿔버려? x의 2분의 1승으로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면 식이 써지기를 다 왔어. 2분의 1 이렇게 쓸 거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준 거랑 똑같지. 여기 x의 2분의 1이 여기 분모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분모에 있는 거니까 괜찮지? 해서 얻어낸 결론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활용하여 얘를 미분했더니 이렇게 미분이 되더라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들. y는 x의 2분의 1인데 이 방법이 되는지를 한번 해보자. 이 방법으로 미분을 했는데 얘가 나오면 되는 거지. 얘가 나오면 되는 거야. 미분의 1을 내려.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이 나와. 여기서 1만큼 줄이면 어떻게 돼? 1만큼 줄이면 x의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네. 이렇게 된 겁니다. 똑같네. 그러면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켜도 원래 하던 방식 그대로 미분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밝혀진 겁니다. 뭘 통해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밝혀낸 거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확장을 할 거거든. 일단은 유리수까지 지금 확장을 시킨 거야. 다음 시간에 실수까지 확장을 시켜볼 거고 어쨌든 우리가 이 합성함수의 미분 dx, dy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연습을 해볼 건데 연습할 문제가 있나 이게? 이게 연습할 문제가 있어?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을 좀 연습을 해보자. 75페이지 봐봐. 75페이지. 75페이지에 506번 봅시다. 506번. 자, 506번 보면 y는 x 플러스 3에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럼 애초에 약속이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라? x에 대해서 미분하라라는 뜻이겠지, 그치?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좌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 좌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y, dx 이렇게 된 거지? 나 우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의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3 자체를 미분해봤자 뭐야? 1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요게 x와 y 사이를 설명하는 미분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507번 봅시다.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미분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야. 그럼 여러분들 고비 미분으로 가보자. 고비 미분. 자, 첫 번째 거를 이걸로 보고 두 번째 거를 이걸로 보자. 첫 번째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뒤에 거 그대로 써.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이번에는 얘를 그대로 써.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얘 미분하면 2x 이렇게 된 거지. 정리할 거면 정리해주면 되고 이대로 쓰면 어쨌든 간에 이게 얘의 미분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508번 봅시다. 508번 자 y는 3-2x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지.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mi분할 거야 하면서 dy, dx 일단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럼 얘를 합성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요 놈의 합성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돼? 그러면 일단은 얘가 무슨 꼴이야? 무슨 꼴? 분수꼴이지. 그럼 얘를 분수꼴로 생각을 해가지고 몫의 미분법을 먼저 해.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놈을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하면 되니까 3-2x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6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렇게 쓴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야 되지. 몫의 미분법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되지. 미분하면 어떻게 돼? 3에다가 3-2x에다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정리 좀 해주는 게 좋겠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하면 6이잖아. 그 다음에 3-2x가 여기 2개 있고 6개 있으니까 3-2x의 4승 이렇게 정리해주면 좀 예쁘겠지, 그치? 얘들아 우리 뭐야 513번까지만 하려고 513번까지만 하려고 509번 볼까? 509번 509번 보면 y는 2에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생각을 해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dy, dx 이렇게 된 거고 자, 얘 합성함수를 보면 어떻게 된 거야? x에서 3x 플러스 1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얘가 다시 2에 3x 플러스 1로 들어왔다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냥 따로 적지 않아도 미분해보면 어떻게 되면 2에 3x 플러스 1 이렇게 그대로 하나 써주고 3x 플러스 1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x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요게 저 함수의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510번 봅시다. 자, 510번 보면 y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지. 자, 요거를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해주면 dy, dx 이렇게 쓴 다음에 얘는 합성이 어떻게 된 거냐면 x에서 x제곱 마이너스 x로 간 다음에 얘가 다시 2의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치? 자, 그럼 x에서 x제곱 마이너스 x를 미분한다라고 하면은 2x 마이너스 1을 먼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여기. 그 다음에 2의 x를 미분하는 거랑 똑같잖아. 2의 x 미분하면 어떻게 돼? ln 2 나온 다음에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지? 그치? 생각 안 나면 여러분들 여기 지수 파트 미분 다시 좀 공부해야 돼. 넘어가서 511번 봅시다. 511번. 어, 511번 보면 y는 코사인에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성관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x에서 x제곱 더하기 x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얘가 코사인으로 들어간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사인의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얘네들을 곱해주면 그래서 y''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사인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파트가 여러분들 미분을 계속해야 돼가지고 미분 연습하기 되게 좋아. 512번 보자. 나왔어. 두 문제도. y는 사인의 세제곱 x라고 되어 있는데 얘 합성하기가 쉽지. x에서 일단 어디로 들어가? 사인 x로 들어가. 그럼 사인 x가 사인 x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미분계수가 어떻게 돼? 코사인 x.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3의 사인 제곱 x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를 둘을 곱한 게 얘의 미분계수가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y''는 코사인 x에다가 3의 사인 제곱 x인데 정리 조금 예쁘게 여러분들 해주면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가지고 일단 여기 합성관계를 이렇게 써가지고 합성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보고 그거에 맞게끔 미분계수 곱해서 쓰는 거지. 마지막 513번은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해볼 테니까 잘 봐봐.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 돼, 머릿속으로. 자, 513번 보면 y는 탄젠트하고 사인 x 이렇게 된 거잖아. 말로만 설명을 해볼게. 일단 어차피 시작은 x에서 시작을 할 거고 x에서 일단 어디로 가겠어? x에서 사인 x로 가겠지. 그 다음 그 사인 x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 탄젠트. 이렇게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x에 대해서 사인 x를 먼저 미분을 해. 그러면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사인 x에 대해서 탄젠트 사인 x를 미분하면 되잖아. 탄젠트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컨트의 제곱 x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사인 x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관계 한번 써볼게. x에서 사인 x가 다시 탄젠트 함수로 들어간 거야. 그럼 x랑 사인 x의 미분 코사인 x 이렇게 된 거고 사인 x랑 탄젠트 사인 x 사이의 미분계수 시컨트 제곱 사인 x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둘을 곱한 값이 얘의 미분계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할 거면 뒤에 좀 예쁘게 정리해주면 되는데 저기서 정리될 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리고 x의 n승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리수 범위까지 지금 확장을 시킨 거지. 확장을 시킨 거야. 그치. 우리가 그 x의 n제곱 꼴을 미분하는 거에 있어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켰다. 이게 지금 된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네. 521번에 보면 이것만 하고 맞자. 521번에 보면 y는 루트에 2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거든. 75페이지에 그 521번 문제야. 얘가 그럼 어떻게 합성이 된 거냐면 x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2x제곱 더하기 1로 들어간 거지. 그 다음에 2x제곱 더하기 1이 다시 어디로 들어간 거야? 2x제곱 더하기 1에 2분의 1에 들어가는 건 똑같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리수 범위로 확장이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이제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미분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의 미분계수는 4x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랑 얘의 2분의 1 제곱이지. 그 사이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일단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2x 제곱 더하기 1에다 쓸 건데 한 차수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4x랑 2분의 1 곱하면 2x잖아. 그래서 2x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얘는 2분의 1을 해가지고 분모로 가면 되는 거니까
루트에다가 2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된다. 어쨌든 이것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유리수 범위까지 n, x의 n제곱이라는 놈을 미분하는 법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마지막에 미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할 거고, 그 RPM 숙제는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미분법 들어가기 전에 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있잖아. 그리고 오늘 배웠던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활용하는 거 있지. 해가지고 73페이지에 488번까지 일단 해오는 게 내일까지 숙제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오늘 여러 가지 미분법 하면서 같이 연산 연습을 같이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있는 문제들은 같이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센 수학을 펴잖아. 그럼 센 수학이 똑같이 이 기본 문제가 있을 거야. 거기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산 연습을 해오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지금 고생했어.